이 영상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화이트서클, 문화콘텐츠 유통협동조합 등이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동학역사문화체험의 하나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을 중심으로 촬영되었으며 동학연구자 및 일반인, 관련 단체 등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여러 전문 연구원들의 자문을 거쳐 최초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동학 유적지를 돌아보는 영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의 동학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경기도의 독립운동과 동학 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의 동학 선양시설 확충에 기초를 다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촬영에 협조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이천시 음죽군 설성면 수산리에 위치한 해월선생 은거지인 향하설위 설법터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해월 최시영 선생은 도인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관의 지목을 받을 염려가 있어 1897년 이천시 음죽군 앵산동으로 이사합니다. 지금의 지명은 설성면 수산리이며 이곳 수산리 마을회관 앞에는 보이는 것처럼 향하설위 설법터라는 기념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4월 5일 수운 최재우의 동학 창명일을 맞아 인근 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해월 선생은 이곳에서 향하설위라는 기존의 제사관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제사법을 제시했습니다. 벽을 향해 제수를 차리던 관행을 나를 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의례의 차림은 벽을 향해 차리지 말고 나를 향해 차리도록 하라. 하늘님이 내 몸 안에 모셔져 있거늘 어찌 나를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차리겠는가라 했습니다. 청수 한 그릇만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향하설위 글자를 풀어보면 향할 향, 나아, 베풀설, 자리 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만 풀면 나를 향해 자리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사관념을 뒤집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곳 수산리 마을분들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다 함께 뜻을 모아 현재의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여주 전거론이라는 마을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 1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학의 2세 교조인 해월 신사 선생은 1897년 8월부터 1898년 1월까지 5개월간 은거하였습니다. 동학혁명의 좌절 이후 강원도와 경기 북부, 경상도 일원의 산간마을을 전전하다가 제자인 임순호가 이곳에 집을 마련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때 해월 최시영 선생은 71세라는 고령과 병환 등으로 거동이 쉽지 않을 때였지만 제자들에게 이천식천, 이심치심 등의 유명한 법설을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천식천의 법설은 오늘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사안이 되는 생명, 생태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중요한 가르침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1897년 12월 24일 의암 손병희에게 동학의 도통을 전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선생이 체포되어 순도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추적과 은둔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행해진 도통전수는 훗날 일어나는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도통전수를 통해 스승의 보국안민 정신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의 용단과 결의가 거국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해월 선생의 둘째 아들로서 항일운동과 3.1혁명에 적극 참여하다 감옥에 수감되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 최동호가 태어난 유서 깊은 독립운동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동학 역사문화선양회에서 전거론 마을 분들과 협의하여 이 장소에 기념 표지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이곳은 원주 호저면 고산리에 위치한 송골마을 원진여의 집입니다. 바로 해월 선생이 이곳에서 약 3개월가량 머물다가 관군에 의해서 피체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선생은 관의 지목을 받기 시작한 1862년부터 피체되는 1898년까지 약 36년간 전국을 돌며 이 은거 생활을 했는데요. 해월 선생은 이곳에서 피체됨으로 인해서 이 은거의 마지막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약 36년간의 보따리 하나를 메고 전국을 도망다니며 시천주와 사인 여천을 설파하며 다시개벽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전국적으로 동학의 조직을 만든 일명 최보따리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장기간의 도망자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대기록일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독립군, 애국지사들이 체포된 사유는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밀정들의 신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월 선생은 인품과 덕망이 높았기에 주변인들의 신고를 피할 수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36년여 만에 체포됩니다. 원진여 집터에 1990년 11월 9일에 세운 기념비에는 이 자리는 원진여 씨 집이 있던 곳으로 결해의 거룩한 스승 해월 최시영 선생이 송경인이 인솔했던 경병 45명에게 포덕 39년, 즉 1898년 4월 5일에 피체된 곳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송골마을 입구에는 1990년 치악고 미술동호회에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 와 해월의 천지즉 부모요 부모즉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안이라는 추모비의 글씨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노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았던 일하는 한울림 해월 최시형의 피체 노정을 따라갑니다. 피체 경로인 선배 둔둔리 나루터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원주 송골 원진여의 집에서 피체된 후 목과 손발에 형구를 채운 채 교회에 갇혀서 서울로 압송되는 길은 뱃길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초면 섬강 둔둔리 나루터에서 배를 타서 문막 나루터를 거쳐 여주 나루터에 내려 여주 관아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기록에 전해집니다. 당시 의암 손병희도 둔둔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구암 김연국도 옥직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체 경로인 문막 물구비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관련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사는 문막에서 배편으로 여주로 향해 저녁 때에 도착했다. 문막에서는 황영식이 나타나 체포되어 같이 왔다. 황영식 씨는 신사를 뵙고자 전거론 이치경을 찾아갔다. 그의 아들 이순종이 황 씨에게 달려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삼촌이 악형을 당하고 사지에 이르렀으니 네가 가서 탈신케 하여 달라고 가족들이 잡아가지고 문막으로 왔었다. 이치경 형제는 방면되고 황 씨가 대신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주에 도착하자 임순호 부친이 뇌물을 주고 임순호를 구출하여 4월 6일 새벽에 신사와 황영식만 배에 태워 서울로 압상했으며 박윤경, 송겸수는 별도로 압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막 물구비는 지금의 강줄기가 아닌 매우 큰 강줄기로 지금의 평지 쪽이 강줄기였다고 현지인은 설명하였습니다. 36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압송되며 바라보는 강줄기에 비친 석양을 바라보며 해월 선생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해월 선생은 원주 송골에서 피체된 후 관졸들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기 위해 뱃길을 이용하였고
제일 먼저 섬강 또는 섬배 둔둔리 나루터에서 출발하여 문막 나루터를 거쳐 여주 관아가 있는 여주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흥원창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곳은 그 강원도 원주시 구론면에 있는 옛날 흥원창이라는 조세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흥원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강원도 남부지방과 영서지방의 그 조세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개성이나 고려시대는 개성, 조선시대는 한양까지 이 수로를 이용해서 운반하던 중요한 그 조세 물류 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곳은 그 태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그 강원도 원주 숨골에서 피체되시어 그 섬강을 이용해가지고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여주모까지 가셨던 길인데 그 길목 중에 분명히 이 섬강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셔서 여주모까지 갔던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곳은 여주 관아입니다. 여주의 풍요를 품고 역사를 따라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 사람들은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마다 남한강을 부르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남한강 40km 구간에 나루터만 1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의 4대 나루는 여주의 이포와 조포, 그리고 서울의 광나루와 마포나루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소초면 둔둔리 나루터를 출발해 문막 물구비 나루터를 경유해 저녁 무렵 여주 나루터에 도착해 여주관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동학의 괴수가 잡혔다는 전가를 받은 여주 목사 남정기는 직접 해월 선생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주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남정기 목사가 하대하자 해월 선생은 엄정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주에서 이틀 밤을 보낸 해월 선생과 황명현은 이튿날인 4월 8일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여주 나루터를 출발해 팔당 남한강 양수리를 거쳐 광화문 경무청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긴 강, 이 여강을, 가슴 아픈 남한강을 해월의 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해월 선생이 한강의 수운을 따라서 이곳 한양까지 들어올 때 어디에서 내렸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적어도 한강이 수운의 역할을 활발하게 했던 그 시기를 가보면 바로 이 강원, 충청 지역의 수운, 세곡선이나 이 조운, 간선 이런 것들이 한양에 들어올 때 보통 광나루나 이 두무개 나루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광나루는 서울의 한양에 한참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한양 시내로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곳 두무개까지 들어와서 이 동대문을 거쳐서 이 한양의 성내로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주 옥사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여강나루터를 출발하여 양수리 팔당을 거쳐 현재의 옥수동 두모포나루에서 하선하여 동대문을 지나 해월 선생은 광화문 경무청에 도착합니다. 조사 후 구금 조치가 이뤄진 곳입니다. 서울로 압송된 해월은 광화문 앞 경무청에 구금됐습니다. 경무청에서 약 10여일간 문초를 받은 해월은 기소되어 서소문 감옥으로 이감됩니다.
서울에서 해월 선생의 감옥 생활을 돌보기로 한 도인은 제자 이종훈이었습니다. 이종훈은 먼저 해월 선생과의 연락을 위해 100냥의 돈을 주고 경무청 순검의 첩지까지 받았으나 간수가 아니고 외근을 맡게 돼 직접 해월 선생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월 선생이 서소문 감옥으로 이감돼 경무청의 순검 자리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무청이 있던 자리는 조선시대 말에는 중추부, 갑오개혁 때에는 경무청, 1900년대 초에는 헌병사령부와 경무부가 1908년에는 경시청이 자리를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은 1898년 6월 2일 사형이 집행됐고 3일 후인 6월 5일 시신은 광희문 밖에 버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희문입니다. 동대문의 동남쪽에 위치한 광희문은 예로부터 시구문, 수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도성 안에 있는 이 시신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해월 선생께서 이 좌포청에서 순도하신 이후에 이틀 후에 바로 이곳 광희문 밖의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 광희문 밖에는 과거에 이 최시영 선생께서 순도하던 그 시기만 해도 이 일대가 신당동이나 황학동 일대가 모두 이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 해월 선생도 그 시신이 이 광화문 밖에 와서 동학괴수 최시영이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서 묻히게 된 겁니다. 해월 선생의 제자인 그 이종훈 선생이 해월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곳 광희문 밖에 왔는데 마침 좌포청의 두목인 민흥호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광희문 밖으로 나와서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선생은 일행과 함께 다시 동대문으로 가서 동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대문 성벽을 따라 나와서 이곳에 와서 이 해월 선생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송파에 있는 이상하의 그 집 근처 언덕에 이 매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희문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퇴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이 광희문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된 상태고요. 약간 원래 자리에서 약 한 15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광주 송파 이상하의 뒷산에 모셨으나 이장 요구에 따라 2년 후인 1900년 3월 현 위치인 천덕봉 아래로 이장했습니다. 해월 선생묘 바로 아래에는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여동생이며 두 아들을 독립운동가로 키운 해월 선생의 부인인 손시화의 묘가 있습니다. 해월 선생묘 오르는 길에는 고려혁명당을 조직해 독립투쟁을 전개한 해월 선생의 첫째 아들 독립운동가 소수 최동희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홍병기의 여동생이며 최동희의 부인 홍동화의 묘, 해월 선생의 손자 최익환 천도교 종법사와 부인 홍창섭의 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월 최시영 선생묘를 경기도 기념물 제228호 문화재로 지정하여 자랑스러운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해월 선생 묘소를 중심으로 동학의 길을 조성하여 길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강길의 11코스로 총 9.5km 구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월 최시영 선생님 희채노점길이 결국은 우리 경기동학의 저는 그 동학 역사 순례길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 나가는 게 저희의 또 중요한 경기동학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아까 우리 최길순 선생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걸 보면은 역시 서울 경기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경기 동학으로 지금 깃발을 올렸는데 사실은 저 해월 최정 선생님 실제 노선길을 보면은 서울 경기가 함께 가야 되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흐름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러면 분위기가 엄청 되어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 쓴 것처럼 오늘 이제 워크샵에 우리 경기동학 어떻든 경기동학 워크샵에 논의해야 될 주제와 이제 말씀이 사실은 이 4가지 정도입니다. 어떻게 한 시간에 이 4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해설사로 저도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사로 경기 동학문화해설사 교육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에서는 1회 최초 1기 경기 동학문화해설사로 교육을 받고 또 오늘 마지막 자리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쓴 것처럼 경기 동학문화해설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동학 시민실천 그리고 동학학위 결국은 저희들이 이 조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동학 실천적인 시민 또 동학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동학혁명 기념 사업이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 각 지역에서는 지금 집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동학혁명과 관련한 광민의 어떤 기념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이거를 기념 사업들을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로 한 3가지 정도를 논의를 갖고 그것이 네 번째 쓴 것처럼 우리 경기 동학 민회를 통해서 어떻게 조직을화를 하고 또 활동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4가지 주제로 이렇게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이 주제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집약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옥샵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분이 한마디씩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짧게 내지는 굵게 내지는 길게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떻든 꼭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가 사실은 해설사 부분이 이제 가장 저희들로서는 초점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 문화해설사 교육을 통해서 오시고 연락하시고 교육을 받고 한 분들 전체를 보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오시겠다고 하면 안 오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50년 가까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듣고 역할을 하셨던 거는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널리 선전을 하지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거기 그런 해설사를 할 수, 동학을 배울 수 있냐, 해설사를 할 수 있냐, 이런 의미로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만 그런 건가, 사실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모집하는, 시민들을 모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공시를 하고 공고를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된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이 해설사 교육과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좀 감격적인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40분이 넘는데 그 기준에 의해 저희 기준에 의해서 3차례 그러니까 3일이죠. 최근에 3차례 이상 참여했던 분들 아까 제가 세보니까 28명 가까이 3차례 이상 그분 저희는 이제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3차례 이상 참여하신 분들이 28명 정도 되고 그분들 28분 되고 그 다음에 참여를 못 하셨지만 3차례 미만으로 참여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이 영상으로 10강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유튜브에 올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차례밖에 참여를 못했지만은 해설사 관련해서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기준으로 저희 생각 기준으로 그러면 10강의 영상을 다 들으시라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해설사 관련해서 좀 그 역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최소한 그 25, 6분 정도는 그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될 것 같아요.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6분 정도가 사실은 해설사로 후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 제가 후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경기 동학에서 이분들한테 지금 해설사 자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도교 총무하고 얘기하기로는 거기에서 해설사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고 또 앞으로 동학문화 해설사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을 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총무로 좀 올려달라. 그러면은 총무에서 한 두세 차례, 최소한 두세 차례의 심화 교육을 하겠다 하고 거기에 또 허락을 하시는 분을 한해서 해설 활동을 한해서 해설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제인 어떻든 그 동학문화 해설사를 만드는 부분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 한 25, 6분 정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일단 뭐 당신이 직접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일단 초대를 총구하고 얘기를 해서 해설사 리스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혹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좀 해야 된다든가 혹시 그런 어떤 의견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설사 자격에 대한 그거만 부여되는 운영을 말씀하셨고 만약에 저희가 내려주는 해설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많은 분이 하면서는 일단 자격증을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그 총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동학문화 해설사는 지금은 전국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 해설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총괄하는 형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지역이 총괄을 해야죠. 지역이 총괄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총무 차원에서 거기에 올라가서 두세 차례의 심화 교육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활동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새로이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는 저희가 일기 해설 활동을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경기 동학에서도 이제는 내년에 2기, 3기 계속 해설사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설사 자격을 갖고 총부 차원에서 전국적 동아문화 해설사 활동을 하시는 건 하시되 내년에도 우리 경기동합 이를테면 제2기 경기동합 해설사가 이런 형식으로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내지는 또 이번엔 거의 여주에서만 했었는데 경기도는 또 여러 지역들이 있으니까 뭐 지역을 순회하듯 어떻든 2기 해설사 교육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최소한 해설사회를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회장하고 총무 그는 어떻든 좀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설사회가 총부 차원의 해설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얻어가는 과정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뭐 전국 조직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임문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해설사 강의했던 분이 조경화 선생님을 알고 계시죠? 예, 조성관.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그때가 회원이 한 40명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에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전국으로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풀을 해서라 설명된다 할지라도 이제 뭐 자원부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또 피해가 지급이 되는 건지 근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차라리 그 지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뭐 넘나들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뭐 진짜 뭐 다른 뭐 경주 쪽으로 간다거나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해석사 양성이 많이 됐을 때는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고민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총무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받고 이후에 운영과 활동은 지역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예, 그런 의견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 우리 천영현 선생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럼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총무랑 해설사 자격증 심화 교육을 통해서 어떻든 뭔가 패착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총무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해설사와 관련한 지원을 계속 받겠다라는 전제 하에서의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기 동안 이내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못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는 걸로 일단 그런 데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6분 정도 되는 분들 제가 다시 명단 작성해서 총무에다 넘기겠습니다. 명단을 넘겨서 이분들을 해설사 대상 심화 교육을 해주시고 이분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또 논의하에 앞으로의 지역 해설 운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부분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첫날 때 그분이 해설사 명단 다 정도로 10몇 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근데 지금 현재 해설사 전국 해설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이를테면 우리 김일성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평 직당소에 하는 그 최고훈 선생님이 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를 획득하고 그 원평 지역에서 동아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했던 저번에 조성화 선생님이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은 그때는 동아문화해설사 1기, 2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해갖고 동아문화,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을 그때 소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는 여기는 지금 지역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교육받으셨던 분들은 교육받고 나서 그분들이 전국으로 자기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의 해설사 역할을 맡는 분들이 흩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반대군요. 저희는 이제 거꾸로죠. 네. 거꾸로 이제 지역에서 이제 된 거는 여기가 처음이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또 뭐 이제 그렇게 교육들이 점점 일어나면은 중앙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 각 지역별로 이쪽 경기도 쪽에는 경기도 역사문화 해설사들도 담당을 하고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하고 이렇게 아마 그게 가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의견들이 총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려와서 자격증을 받고 해서 내려와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흐름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저희들이 작성했던 그 26분 되는 명단은 해설사의 전체로 다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직접 총부에 가서 수방을 한다든가 또 바꿔서 해설을 한다든가 이런 의사하고는 떠나게 어떻든 그거를 승인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 사실은 박수를 쳐야 할 게 더 하나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든 26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6분 정도 되는 이분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님하고 회장하고 총무를 선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동아문화 해설사에 관련된 역할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청도 중앙국장이라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어서 경기 지역의 문화해설사를 운영이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필요해서 진행하다 보면 소모적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혹시 우리 김영희 선생님 그 조성갑 선생님 그 강의 왔을 때 강의 좀 들으셨나요?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성갑 선생님이 했던 강의 내용을 보면은 해설사가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몇 가지 그 아이템을 또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다 그 전범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든 지역의 동학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 문화유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직접 해설도 하고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논의할 지역에 만약에 그 기념사업 같은 게 존재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의 자원봉사 내지는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좀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이라는 게 중앙교당이 책임성 있게 어느 정도의 지원과 또 책임성 있게 활동을 할 것인지 없이 그냥 요구에 의해서 원칙과 중요성을 다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시행분들이 그것 때문에 당부를 맞습니다. 무슨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핵심 주체로 중심의 내용이 없이 그냥 흘러가면 그럼 할 사람도 하다가 안 하면 또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저희가 이제 그거는 우리 경기 동학 민회가 이 해설사 운동을 이 지역 차원에서 같이 링크를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중앙 총부 쪽에다가 선도급 쪽에다가 계속 제안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리스트만 보내주고 알아서 자격증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또 저는 기대컨대 사실은 내년에 2기 동학문화 해설사도 그렇게 총부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총부에서 해설사 심화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게 자격증이겠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는 경기
동학문화해설사 얘기로 나오는 그렇게. 그럼 기존에 있던 이제 그 해설사분은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 저번에 그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분들은 그냥 동학문화해설사를 해요. 지금 명칭이 어떻게 갈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그러면 충남에서 일했다는 거야. 충남 동학문화해설사 그런 문제를 그걸 분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동학문화해설사로 갈 건지 그러니까 그 문제 한번 다시 핵심 뭐라고 아까 조직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직을 하더라도 관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양 경기공항 이내에서 이걸 주최해가지고 만들고 했으니까 그분 중심으로 해서 관리 몇 번 정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여기 아까 24분은 맥락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아직 심화급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비 병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관리 그렇게 해야 하고 정부가 좀 매일화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그냥 여기서 총무 회장님 뽑으면 훨씬 더 이렇게 뒷발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이상호 선생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심화교육의 과정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장 총무님을 모시는 걸로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도했던 데서 관리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직 운영 알겠습니다. 규정도 만들고 막 이게 만드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음에 이제 모일 때에 단속반에 해가지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했을 걸 관리로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뽑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우리 해설사, 우리 동학문화 해설사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이쪽 라인에서 어떻게 다 설명을 정확하게 요구사항이나 활동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이걸 감안해서 하여간 심화교육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나 준비위에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첫 번째 넘어가기 전에 혹시 더 첨부하실 분 없으시죠? 그리고 제가 재산 부탁드린 거는 저희가 작성된 명단 부분은 총부로 못 가시더라도 안 가시더라도 어떻든 이 해설사 운동에 경기도나 해설사 운동의 운명 공동체로 좀 당연히 내년에도 왜냐하면 지금 해설사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후배들 양성입니다. 사실 내년에 2기는 이 해설사 해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같은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해설사 운동을 경기동학에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동학 시민 실천 동학학인데 저희들이 동학을 공부했으니까 또 우리가 안 만큼 어떤 그 시민적 맥락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실천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그 우리 주제일 수 있는 동학을 실제로 하는 동학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이나 생각들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실천의 어떤 의안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김시영 대표님이 좀 생각하신 게 있어서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거 계속 좀 합시다. 이게 한두 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해월법설도 있고 동명대전도 있고 영남유서도 있는데 직접 원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물론 장소랑 앞으로 일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경기동학 민회가 정식으로 조직이 되면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법설과 이걸 계속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공감대가 있으면 하고 아무도 없으면
뭐 시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법설 강독회, 그러니까 동학민의 준비가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루틴하게 그 말씀이시죠? 루틴하고 공식적으로 해월 선생님 그 법설 강독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하시자고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죠. 더 할 나위 없으신 것 같죠. 공부에 가서 우리가 심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운동하지 않아도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것 같아요. 장소가 제공돼서 이걸 한다면 거기에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원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저도 한문을 공부를 했지만 어렵고 그런데 번역본을 보더라도 거기 동화처럼 지금 우리 실천학이라고 했으면 참 굉장히 동화스럽거든요. 민주주의가 사실 동화입니다. 민주주의가. 동화성 하는 것은 인내천, 사람을 하늘이다. 그러니까 계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거지. 옛날에 그 문화가, 사회 제도가 사람을 하늘인데 계급 나가고 노비 만들고 사인여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인내천과 같은 거고 후천개벽사상 잘못된 사회인데 후천개벽사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사회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혁명사상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사 근현대사 흐름과 이 동학의 사상이 그냥 일치돼 버려요. 그냥 보면 더군다나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더 반발심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해도 원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동학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되면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잘못되면 동학의 전도사 역할처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동학이라는 종교 전도사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새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서 동학 운동으로 갔는지 그걸 우리가 하는 거지. 천도교 우리가 전도하는 천도교를 다 익혀서 최시영이 사상이 훌륭한 이거를 잘 보급해서 천도교를 보급하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항의거든요. 항의. 저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일단 정확히 알고 이 사상을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잘못된 데도 바꾸자, 전명주의를 바꾸자, 또 외세를 물리치자, 동학에는 민족주의도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친구가 나도 가겠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뜻, 생각, 자신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하나의 그런 흐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을 그걸 꼭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걸 좀 정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 실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으로 하면은 좀 대중화시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거를 모임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까 말까를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정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 법설 공부랑 계속하는 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여러분 의사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 데 참고로 하려고. 앞으로 손을 좀 제가 보기에는 꼭 손들어서 보다는 해설사 교육처럼 당연히 다 하시는 걸로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또 따로 홍보 안 해도 있어요? 그 전에 의사 표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동학이 진짜 감동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전이 동명대전이나 용담유사가 원전이 뭐 화물체가 많이 있고 용담유사는 가사로 쓰여 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원전 자체도 보는 것도 이 세계 종교 역사에 창건주가 그러니까 본인이 써서 그대로 남아있는 책자가 없는 거가 동학이라는 말이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전을 보면 볼수록 아마 감동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어렵지만서도. 근데 이제 또 감동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교주께서 이제, 수훈께서 해월 선생님한테 이 도통을 전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용담수교 사회, 광화기제 일편심 이런 도통 전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훈께서 이제 서울에 압송돼서 와서 해월 선생이 근처에 있으니까 당신은 고비원주 해라. 그래서 이제 최고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담유사와 동명대전을 짊어지고 38년간 다니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정말 감동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 속에서 다 동학정신이 나오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또 후배들이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더 근거나 이런 내용이 두터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저는 1, 2, 3, 4번 중에 1, 2, 3번은 4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현 시대의 동학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추진이가 구성이 된 게 있는데 추진이 구성하고 난 뒤에는 발진이 뭐지 그렇죠. 이제 거기 계신 분들 그거 일단 4번 할 때 말씀드리려고 연락 오신 분들 다른 생각도 얘기하시고 공식적으로 발견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의들이 되고 나머지 3번 화학들이 위원회가 되든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 안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김영경 선생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법설 강독회를 하면서 우리가 동학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과 어떤 연대의식들 이런 어떤 믿음이면 저는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여간 그런 신심을 확보해 가면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조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법설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오늘 발기를 선언하면은 공식적으로 그 법설 관련해서는 동학민의 준비위원회, 준조직이죠.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취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전을 배우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조성환 교수님이 썼던 대격파 선언을 보고 또 놀라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기의 개벽은 어떤 의미인지 향후 100년에 개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원전을 공부하는 것 외에 우리는 어떤 전망과 목표를 가지고 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 정말 그거 한번 이제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일반 내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동학의 이 부분이 이게 사상으로서의 동학과 운동으로서의 동학, 그다음에 종교로서의 동학, 이 플러스 또 다른 성격의 동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상이나 운동적인 측면에서 이 경전에서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운동화됐고 그때 당시에 시대를 변화시켰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게 또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방금 얘기한 앞으로의 그런 100년은 어떻게 변화할 거고 그걸 변화시키려면 뭘 할 건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되는 이 사상으로서 아니면 어떤 시대의 운동으로서 아니면 종교로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걸 섞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이 동학농민회가 구성이 추진위가 준비되고 농민회가 구성이 되는 그 과정에 사실 사상과 동학의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 단계와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올라가면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또 지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천주교도 이제 천주교 순례길 만들잖아요. 이 순례길을 만들 때 이름을 순례길로 부르면 종교적인 의미지만 사실은 천주교가 있었던 현장의 역사의 현장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접근과 사상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훨씬 더 문화적이고 운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우선 하면 이게 이제 거기에 더 깊이 심취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도 똑같고 산티아고 길이 예전에는 종교적인 길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치유의 길이고 힐링의 길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다층적으로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됩니다. 두 분 말씀을 좀 받아서 어떻든 우리가 이제 법설 강독회를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조성문 원장님 저희 법설 강독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시영 대표님만 얘기 들어가지고. 네. 늦게 왔죠. 같이 하시는 거죠? 그거 하는 건 좀 어떤 방법일지가 지금 그것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이번에 제가 그 카톡방에 올라온 걸 보면서 누구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냐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좀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 있죠. 그걸 좁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떤 방법일까? 만약에 독학식으로 같이 이게 앉아서 한다면은 방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 그 천주교 58년이에요.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 근데 이제 여강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주에 동학의 일이 생겨서 동학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제 최근에 신참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논문을 봤어요. 100권을 넘는 논문과 책을 보면서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 진짜 그게 이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게 좀 힘들겠구나. 각양각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번에 6주 동안 보면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이야기 듣는 것들은 심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같은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학을 천도교로다가 보는 사람이 있고 동학 농민혁명으로다가 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동학의 정신이 좋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이 세 파트가 아주 융합이 안 됐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좀 미약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동학 정신을 받아서 지금 그 아류들이 생겼는데 증산교, 대순진교, 원불교 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동학농민혁명이랄지 정원에 갔더니 이게 지금 이제 도시변으로다가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념관을 지으면서 독자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연대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고 천도교는 지금 굉장히 요즘만 하더라도 한 10여 명 정도 될까요? 최 교구장님 지금 신자 수가 연재 몇 명 되죠? 2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이게 시에서 그 정도에 이렇게 약하게 돼 있고 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논문 발표를 지금 동학학회에 들어가게 되면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그 논문들이 무지하게 수백 편이 있는 건데 각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천도교가 종교라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아우르는 그런 형태도 지금 아니거든요. 약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이게 구멍가게 시키다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렇게 되면 방향성을 상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을 주셔서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공부 방법을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좀 심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그런 데는 동의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법설 강독회를 같이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다시 그렇죠. 정치하게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그거를 좀 논의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장님하고 우리 함께 같이 논의를 좀 의견을 들어서 김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떤 이게 조직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뭔가 이렇게 좀 선언 어떤 준비된 그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같이 가야지 이게 열어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미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서간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동학하기 시민 실천이 꼭 법설 강독에서만 있는 건 아닌데, 모여서 주문,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거로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동학운동 기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념 사업들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 일반 시민들 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같이 그런 어떤 활동들이 아주 워낙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따로 말씀을 요청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김일성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동학 기념사업 맥락에서의 또 그 사람들하고 그런 지금 논의도 하고 있어서 좀 제안 사항 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시고 좀 서로 토론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주십시오. 논의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여주의 기념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강천에 있는 도전이 이렇게 활성화도 그렇고 또 저기 홍경기 이포 출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거기 남양 홍씨 한 집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그 생각과 같은 걸 찾는다든지 또 그런 이벤트 계기를 통해서 동학 사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념사업을 만들고 여주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기민회나 경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재정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위 지자체마다 동학 흉흉기념사업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이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천 흉흉기념사업회를 거기서 아우르면 되겠네, 동학에서. 그죠? 또 만들기는 좀 그래요. 작은 데서 두 개가 공존하면 지금도 한 1000여 개 있는데 공익운동 쪽에 그 기념사업회가 잡혀가지고 여기다 동학을 또 만들어 놓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흡수되면 되겠네, 같이. 아까 최길순 선생님 얘기했던 경기 동학 기념사업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도 같이 이태리는 같이 이렇게 연대한다든가 활동 같이 한다든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동학 해설사 교육으로 그냥 지각해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좋으신 분들 좀 모셔가지고 동학을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강좌를 한다든가 문화 프로그램 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역할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 또 어느 작업에 이렇게 항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혹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홍일성 선생님 좀 말씀. 문화 행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5.18을 조직을 함께 하고 뭐라
이런 얘기하고 이럴 때 속에서는 저를 비난하겠지만 4.4의 어떤 폭이라든가 한 시대에 미친 영향을 따지면 의열당은 동학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단순히 일제를 타도하기 위한 아주 지역적인 단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려고 좀 엄청 보지고 생기고 이제 각 지혜 쪽으로 가더라고요. 연대를 같이 하는 거죠. 공학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쪽 아랫집하고. 이동규 국장님 좀 그 기념 사업이나 그 지역의 문화 동학 선양과 관련해서 이런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다른 단체들 일반 시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같이 연대하고 해볼 수 있는 생각들 좀 말씀. 저희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한 3번밖에 참석은 못했지만 그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학에 대한 관심도와 밀도는 더 강한 것 같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굉장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접근을 가지고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심취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 문화해설사라고 주로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문화 번역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화뿐만 아니라 동학이 우리 사회에 근대기에 미친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별로 이 주체적인 우리 자생적인 그런 사상과 운동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주민의 그 지역의 어떤 자치적인 그런 방향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코어 멤버들이 좀 키워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 아우러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들을 조금씩 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다방면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지속된 어떤 교육을 어레인지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타익한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건 좀 구속받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뭐라 그럴까 좀 느슨하지만 깊은 어떤 정신적인 유대와 이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면서 각 지역에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더 풍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뭐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여러 지점들이나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연대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하게 되면 너무 네트워크를 이제 밀착된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주도적인 어느 그룹이 하게 되면은 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휩쓸릴 분들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 필요성과 어떤 굉장히 깊은 의미를 자각을 하시고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힘을 보탤 것인지 그런 논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재춘 대표님도 혹시 저번에 대로사 문화행사 뭐 이렇게 광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념사업의 필요성이 조직이 있든 없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동학 조직들이 이를테면은 그 행사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 예술 행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속에서의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그 의미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경기도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건데 혹시 또 그 기념 사업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동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일단 뭐
동학 경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료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특히 어떤 이 시대의 모든 게 이제 사회도 흐트러지고 자연과 사회를 위해 결합도 망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어쩌면 그 모든 것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그 이념과 사상이 그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지향이 강하고 이것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접근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하는 게 역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조금만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정리를 김우석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경사 아까는 계속 꿈꾸고 계시고 뭔가 지역에서 그 동아혁명 기념사업회는 지금 이미 그 동아혁명 기념일이 지정이 되고 동아혁명 기념사업회 조직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경기도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조직 자체가 완성되지가 않았고 주로 전라도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실은 동아혁명 기념일 기념식도 사실은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전국적인 조직계에서 하려면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읍에서 뭐 하고 지역별로 전라도 행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극복할 과제 중에 하나지만은 어쨌든 그 기념사업회 자체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아혁명 기념사업회 전국 조직과 그 지금 그 네트워크를 갖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다가 라인을 대야지 거기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용인에 미술관 담다라는 미술관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정정식 선생님. 그분이 지금 경기도 동아혁명 기념사업회를 지금 아마 추진위원장인가 그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코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해야지 이게 조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에서도 물론 이제 거기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가입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지만은 조직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저는 그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생각은 그 기념사업회 사업이나 실천 동학하는 거는 향후 계속 할 일이고 여기서는 일단 민회주의니까 민회를 구성하는데 한쪽에는 여주 기념사업회를 만들자. 상호하니까 빨리 만드시고 같이 그래서 인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니 약간 지혜 성격을 떠도 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뜻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든 우리가 경기 동학민회라는 조직을 앞두고 또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동학 실천적 어떤 그런 방식을 하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또 기념적인 어떤 사업이나 사회 활동이나 어떤 내용들을 같이 또 연대하고 그런 과정을 축축 쌓여가면서 말씀하신 결국은 경기 동학민회의 어떤 조직이 정체성이 또 내용이 그다음에 조직적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후가 있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민회 조직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연대하고 역할을 만들어가는 게 민회의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6주 전에 모였을 때는 경기 동학 문화 해설사라는 타이틀다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 모임의 성격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들었는데 우리끼리의 토론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좀 산만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동학기념, 혁명기념 사업이라든지 동학농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에 대해 바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끼리 토론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만들면 어떨까 저것도 만들면 어떨까 각자의 생각이 나오게 되면은 돌아서면은 다시는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동학에 대해서 이번에 그 깊이. 이 깊이 차이도 강사마다 좀 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논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토론식을 충분히 가졌을 때 내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그게 혁명운동 쪽이냐 또는 다른 어떤 생활실천이냐 또는 종교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격이 조금 줄어든 다음에 얘기가 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얘기 받아들여요. 하여간 좀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지속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풀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1, 2, 3, 4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지, 그러면 기념사업 어떤 걸 하자, 그 다음에 뭘 어떤 거 하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하여간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경기 통합 미래가 구성이 되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위해서 하는 게 그건 아주 좋은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경기 동학 미래의 준비를 쭉 하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앞서 봤던 조그만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임도 추진을 했고, 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이 해설사 교육을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 하여간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경기 동학 미래를 아까 발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발기 대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해설사 모임을 이제 막을 내리면서 또 몇 가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흐름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경기 동학 미래의 발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좀 모아주십사 하는 거고,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아주십사 하는 거고, 또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전부 다 발기로 해서, 그리고 경기 동학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묘주를 중심으로 할지 어디 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그 안에 다 이제 논의해야 되고, 조성원 원장님 얘기했던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어떤 그런 형태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발기를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진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수 동의를 한 건데 그렇게 혹시 우리 김영환 소장님 할 말씀? 네.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장주식 우리 같이 동학민의 준비를 같이 했던 장주식 선생님 한 말씀. 좀 말씀을 하시다. 그래도 좀 얹히는 말. 그럼 하여간 그런 식으로 발기를 하고 할 때 지금 조성문 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전 제 말씀이 핵심을 찔러서 우리가 경기동학 미래를 준비하면서 조직을 일단 만들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해설사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충분한 마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시작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면 먼저 어떻게든 이해가 조직이 좀 좋지 않을까. 그 발기를 하기로 하면 이제 발기 준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결의를 맡아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발기 총회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 중에도 혹시 경기동항 미래 말고 미래 공항 미래 다른 시도에 있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저는 처음인데.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프로그램 고민을 할 때 주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동학을 기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이제 좀 벗어나자. 지금 현대에서 그 동학을 하자. 그런 취지를 담자. 그리고 기념사업 이런 거 지우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 협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토론 속에서 이제 성격과 뭐 그런 거를 정하면서 이제 저것도 맞아 정해나가고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민 교수님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그다음 마무리 말씀 여기 지역 우리 공간도 좀 소개해 주시고 앉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민입니다. 저는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사실은 파티 안상수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 동학하는 그 젊은 친구들, 대만에서 일본에서 온 친구들을 데리고 이쪽에 오셨어요. 그래서 1박도 하시고 동학 행사를 이제 한 계기가 돼서 여기가 거의 뭐 동학 모임을 수차례 제가 또 진행을 했습니다. BTS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제가 동학사상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춘 서영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답을 주는 정말 좋은 사상이다라고 저는 이제 몸으로 지내했기 때문에 열심히 관련 책을 모으고 읽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리피티가 향후에도 그런 모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실천하기에서 들어가서 제가 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회월 선생님이 걷던 그 36년, 38년 동안 산하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때 봤던 우리 산하에 대한 느낌, 풀밭, 나무 그런 거를 제 저번에다가 살짝 재해를 좀 해볼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사실 이번 행사도 마지막에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엄청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아직은 표시가 안 나고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사실은 뭐 여름에 그 일단 저 뭡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유공간 운동 공사도 하고 제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표시가 전혀 안 나서 속상한데 해를 갈수록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 동학에 대한 공부가 좀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면은 공부하면은 점점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 또 경기동학 모임을 구성하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또 어려운 점을 토론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렌디피티 오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